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우연히 알게 된 두 엄마의 대화 덕분에 28년 만에 해결된 미제 사건의 주인공 아만다 맨디 스타빅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어느 화창한 금요일 오후 워싱턴주 베링햄 근처에 사는 헤더 백스트롬과 메릴리 앤더슨이라는 두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버치베이 워터슬라이드라는 워터파크에 방문했습니다. 헤더와 메릴리는 워터파크에서 신나게 노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준 뒤 잔디밭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때 옆에서 한 무리의 엄마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고 우연히 헤더와 메릴리도 그 무리에 합류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잔디밭에 앉아 수다를 떨던 엄마들 대부분은 이날 워터파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이 마운트 베이커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워싱턴주 베링햄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시골 마을 에크미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더 백스트롬과 메릴리 앤더슨도 이날 워터파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그들도 과거에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이제까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엄마들은 어린 시절 고향 에크미에서 보냈던 과거를 회상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때 갑자기 엄마 중 한 명이 24년 전 에크미에서 발생한 악명 높은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사건은 마운트 베이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여대생이 살해된 사건으로 에크미 출신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아만다 맨디 스타빅. 당시 그녀는 강아지와 함께 달리기를 하던 중 실종되었고 사라진 지 3일 만에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1989년 11월 24일 금요일 센트럴 워싱턴 대학교에 진학한 아만다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기 위해 고향인 에크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한 뒤 오후 1시 50분경 달리기를 하기 위해 반려견 키라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만다는 집과 녹세크강 사이에 있는 약 8km 정도 거리의 산책로에서 달리기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코스는 아만다가 몇 년 동안 달렸던 러닝 코스였고 평소에 아만다는 어머니 메리 스타빅과 함께 운동을 나가곤 했습니다. 항상 어머니 메리는 자전거를 타고 왔고 아만다는 강아지 키라와 함께 산책로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추수감사절이었기 때문에 친척들이 휴가차 집에 방문하여 어머니 메리는 딸과 함께 운동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날 아만다는 반려견 키라와 함께 운동하러 나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아만다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만다가 운동을 나간 지 2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점점 아만다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뒤 아만다와 함께 나간 반려견 키라가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키라만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본 가족들은 무엇인가 불길한 느낌을 받게 되었고 즉시 경찰에 아만다가 사라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수백 명의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아만다를 찾기 위해 에크미를 둘러싼 숲과 들판을 샅샅이 뒤지는 대규모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만다가 사라진 지 2일 뒤 숲에서 아만다의 바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잠시 후 아만다의 어머니 메리는 아만다의 바지가 발견되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어머니 메리는 딸 아만다가 절대 잘못되었을 리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지가 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에크미에서 발생한 아만다 실종 사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경계하였고 처음으로 마을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1989년 11월 27일 3일간의 수색 끝에 아만다의 시신이 녹색흑안 연안에서 약 5.5km 떨어진 곳에서 떠올랐습니다. 아만다는 신발과 양말만 입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수사관들은 즉시 아만다의 시신을 물에서 건져내어 그녀의 시신을 연구소로 보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부검 결과 아만다의 머리에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몸에서는 덤불 사이로 도주하다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긁힌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당국은 아만다가 누군가에게 추행당한 뒤 물에 빠져 사망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당시 DNA 매칭 기술이 초기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의 노력 끝에 간신히 아만다의 몸에서 그녀를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DNA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아만다의 지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30명의 남성을 소환하여 DNA 검사를 했습니다. 아만다의 남자친구와 전 남자친구까지 소환되어 경찰에게 DNA 샘플을 제공했으나 안타깝게도 아만다의 몸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1989년 12월 4일 아만다의 모교인 마운트 베이커 고등학교에서 그녀의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초도식에는 약 1000명의 학생이 참석하였고 예배가 시작되자 수많은 학생이 10대 시절 그녀와 함께 보낸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시간 수사관들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해결할 만한 단서나 용의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렇게 사건은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24년이 지난 현재 아만다 살인사건은 아직도 시골 마을 에크미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에크미 출신들이 모이면 당연히 아만다 살인사건이 주제로 나오는 것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워터파크에 모인 엄마들도 아만다 살인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때 갑자기 대화를 듣고 있었던 헤더 백스트롬이 대화에 끼어들어 아만다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다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들은 모두 헤더를 바라보았고 그게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옆에 앉아 있었던 메릴리 앤더슨이 헤더를 바라보며 나도 범인을 알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헤더와 메릴리는 동시에 팀베스라는 남성을 지목했고 두 엄마는 너무 놀라 서로의 눈을 말없이 쳐다보았습니다. 엄마들의 시선은 헤더 백스트롬과 메릴리 앤더슨을 향했고 헤더와 메릴리는 아만다가 살해될 무렵 만난 한 남자 팀 베스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1991년 7월 아만다가 죽은 지 2년 뒤 메릴리는 이날 저녁 자신의 집에 남편의 지인 팀 베스라는 남자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메릴리의 남편은 부재 중이었고 그녀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팀 베스는 메릴리에게 집에 연락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전화를 좀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메릴리는 알겠다고 말하며 팀에게 전화를 사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팀은 집에 전화를 걸지 않았고 전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리는 척만 했습니다. 메릴리는 팀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를 바라보았는데 놀랍게도 팀은 갑자기 사악한 표정으로 메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팀 베스는 남편 몰래 메릴리에게 찾아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당시 메릴리는 남편과 팀의 사이가 어색해질까 두려워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팀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메릴리에게 구애하였고 결국 팀은 이렇게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메릴리는 침실로 도망갔는데 갑자기 팀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메릴리를 쫓아갔습니다. 침실에 들어온 팀은 문을 걸어 잠근 뒤 메릴리에게 당장 여기서 사랑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놀란 메릴리는 침대 옆에 놓여있는 전화기를 들고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메릴리의 손이 다이얼 위에 올라간 것을 본 팀은 메릴리를 진정시킨 뒤 즉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당시 너무 당황하여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메릴리의 이야기를 들은 헤더는 그녀 역시 아만다가 살해되기 불과 몇 달 전에 팀 베스 때문에 최악의 경험을 했다고 소리쳤습니다. 당시 헤더는 겨우 15살이었고 팀 베스는 21살이었습니다. 1989년 여름 헤더는 소프트볼 경기를 마치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러 패스트푸드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헤더는 동료들과 함께 대형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이날 버스에 팀 베스도 타고 있었는데 팀은 헤더의 눈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녀의 눈이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헤더는 팀의 행동을 불편해했으나 팀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머니 속에서 펜을 꺼낸 뒤 헤더의 무릎을 따라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헤더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겨우 15살이었던 헤더에겐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헤더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 사건 이후 헤더는 마을에서 팀 베스와 접촉하는 것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두 여성 메릴리 앤더슨과 헤더 백스트롬은 당시 자신들에게 끔찍한 행동을 한 팀의 모습을 보고 그가 다른 여성들, 어쩌면 아만다에게도 같은 행동을 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팀이 범인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고 증거도 없이 그를 범인으로 신고한다는 것은 당시 두 여성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당시 메릴리와 헤더는 따로 팀에 관한 이야기를 경찰에 제보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워터파크에서 우연히 만난 두 엄마 메릴리 앤더슨과 헤더 백스트롬은 이제는 과거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이상 지났고 메릴리와 헤더도 고향을 떠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목소리를 높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두 엄마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고향 사람이 있다는 것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엄마는 여전히 팀이 범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경찰에 팀이 아만다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메릴리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현재 고향에서 형사로 근무하고 있는 켄 게이츠에게 연락했습니다. 메릴리는 동창인 켄 게이츠 형사에게 엄마들과 워터파크에서 나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소에 아만다 살인사건에 관심이 많았던 켄 게이츠는 이상하게도 메릴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팀 베스가 범인인 것 같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아만다 맨디 스타빅은 1971년 4월 16일 미국 워싱턴 벨링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만다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 메리의 보살핌 속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스포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운동뿐만 아니라 음악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스타 학생이었습니다. 덕분에 시골 마을 에크미에서 아만다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 그녀를 알고 좋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만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만다를 죽인 범인을 잡지 못했고 그렇게 20년 이상 사건은 미공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24년 뒤 두 엄마 헤더 백스트롬과 메릴리 앤더슨 덕분에 유력한 용의자 팀 베스라는 남성의 이름이 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마을 주민들을 불러 인터뷰했으나 어처구니 없게도 팀 베스의 가족들을 따로 불러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관은 팀 베스의 집안이 당시의 마을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때문에 팀 베스와 그의 남동생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경찰에게 DNA 샘플을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팀 베스는 인근 지역 사회에서 조용한 삶을 살았고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고 빵집에서 배달 트럭을 운전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팀 베스의 집으로 출동하여 팀을 만나 아만다 살인사건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팀 베스는 아만다라는 여자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아만다의 집에서 팀 베스의 집까지 5분도 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만다와 같은 에크미 출신이었던 팀이 지역 사회에서 큰 충격을 준 살인사건의 피해자 아만다를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에 결국 수사관들은 팀을 용의자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아만다가 매일 달리기를 하면서 그의 집 앞을 지나갔기 때문에 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팀이 아만다를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팀 베스의 DNA를 얻기 위해 그에게 타액 샘플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팀은 DNA 샘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팀이 DNA 샘플 제공을 거부하자 그가 범인이라고 100%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DNA 증거 없이 그를 범인으로 단정 짓는 것은 법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팀 베스를 감시하기 위해 감시팀을 구성하였고 그를 몰래 미행했습니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혹시 팀이 담배꽁초나 먹다 남은 음식물을 버리면 즉시 그것을 회수하여 DNA 샘플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팀이 눈치를 챈 것이었는지 그는 수사관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팀이 일하고 있는 빵집 사장인 킴 와그너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설명을 들은 킴 와그너는 조사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팀은 항상 킴 와그너를 존대하지 않았고 킴을 부를 때 여자라고 지칭해 불렀습니다. 킴 와그너는 여자를 지나치게 하대하는 팀의 행동 때문에 평소에 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킴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그의 DNA 샘플을 얻기 위해 팀이 일하는 동안 그의 행동을 자세하게 관찰했습니다. 킴 와그너는 팀이 배달하는 동안 항상 장갑을 끼고 다니고 쓰레기도 모두 집으로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킴 와그너는 포기하지 않고 팀이 음료나 음식을 먹고 버리기만을 기다리며 매처럼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킴 와그너가 경찰의 부탁을 받은 지 3개월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킴 와그너는 팀이 코카콜라 캔을 플라스틱 컵에 따라 마신 다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킴 와그너는 팀이 자리를 뜨자마자 쓰레기통에서 팀이 버린 콜라 캔과 플라스틱 컵을 집어들고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드디어 해냈다고 소리쳤고 가게로 출동한 수사관에게 그녀가 얻은 증거들을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킴 와그너에게 받은 콜라캔과 플라스틱 컵을 연구소로 보내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검사가 시작된 지 3개월 후 연구소는 수사관에게 DNA 분석 결과를 보내주었습니다. 검사 결과 당시 아만다의 시신에서 발견된 DNA와 콜라캔과 플라스틱 컵에서 나온 DNA가 거의 100%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관은 즉시 팀에게 찾아가 다시 한번 아만다를 아냐고 물어보았으나 여전히 팀은 아만다를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사관은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왜 아만다의 시신에서 발견된 DNA가 당신의 DNA와 일치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시 수사관의 말에 팀은 당황해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2일 이 대화를 마치자마자 경찰은 아만다가 사망한 지 28년 만에 팀이 일하는 빵집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팀은 50세였고 그는 납치 및 살인 그리고 아만다에 대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팀을 체포하자마자 아만다의 어머니 메리의 집에 찾아가 범인이 체포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날은 어머니 메리의 생일이었는데 아만다의 여동생 몰리는 어머니를 껴안으며 정말 멋진 생일 선물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수사 당국은 팀이 아만다를 납치한 뒤 추행하고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팀의 변호인은 팀이 무죄라고 주장하며 그는 아무도 납치하지 않았고 추행하지 않았으며 살해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인은 팀이 당시 아만다와 연인 사이였다고 말하며 아만다가 살해당하기 몇 시간 전에 그녀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팀도 당시 아만다와 비밀스러운 관계였다고 말하며 아내에게 들킬까봐 아만다를 모른다고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팀의 남동생과 팀의 부인이 재판정에 증인으로 등장했습니다. 팀은 남동생 톰과 부인 지나 말론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남동생 톰과 부인 지나는 팀이 여성에 대한 혐오가 심한 남자이고 예전부터 여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팀의 아내 지나는 팀이 체포되자마자 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팀의 억압 속에서 힘들게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톰과 지나는 아만다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다시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팀이 과거에 자신이 아만다라는 여자와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뜬금없는 고백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동생 톰은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형 팀이 아만다라는 여성을 살해했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에게 형의 비밀을 지켜달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만다가 살해된 지 29년 6개월이 지난 2019년 5월 24일 드디어 배심원단은 팀 베스에게 1급 살인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받기 전 팀은 법정에 나와 자신은 여전히 100% 결백하다고 주장했고 이 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당시 검사가 팀이 아만다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팀은 27년형을 선고받았고 24년 후에야 가석방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판결 이후 아만다의 어머니 메리는 드디어 수십 년간의 악몽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건을 처음 제보한 두 엄마 헤더 백스트롬과 메릴리 앤더슨은 자신들이 제2의 아만다가 뵐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당시 죽지 않고 살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제는 정말 아만다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